유람선 사고 피해 가족들이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여수시가 외교부 중앙대책본부와 연계해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선을 만드는 데 쓰이는 FRP 소재는 바다 오염뿐 아니라 인체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해안가 곳곳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집진 시설 없이 FRP 선박을 만들고 있어 문제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업별 정보를 공유한 뒤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골집 담벼락에 그려진 재미난 벽화 이야기도 관심사입니다. 유튜브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세계 23개국 주한대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월드투어 페스타가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정원의 새로운 조명과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 단조롭던 정원 콘텐츠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인 오늘 첫 뉴스로 지역 해안가 FRP 조선소가 유발하는 바다 오염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몸에 해로운 FRP 소재를 물고기를 통해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는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가 근처에 FRP 조선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FRP 소재를 이용해 어선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FRP 조선소들은 보통 영세 업체들인데 울타리와 천막을 쳐놓고 뻥 뚫린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집진 시설을 이용해 FRP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FRP는 성면을 대체한 유리섬유 플라스틱인데 알갱이가 피부에 닿았을 경우 발진과 따가움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가 먹은 뒤 이 물고기를 다시 사람이 먹을 경우 미세 플라스틱처럼 몸속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해조류나 물고기가 먹었을 때는 몸에 축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명 그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갈 거고. 조선소 측은 사람이 직접 하는 FRP 작업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수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의 FRP 소재와 관련한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FRP 조선업 등록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조선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FRP 작업이 가능합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FRP 작업을 하도록 환경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옆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해양오염 등을 우려해 아예 FRP 선박 건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RP 유해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깨끗한 바다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의 헝가리 유람선 사고 피해 가족들이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실종된 43살 김모 씨 등 여수 지역 피해자들 가족 5명은 오늘 오후 1시 헝가리행 항공편으로 출국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7시에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어제 가족들과 공항까지 동행해 여권 재발급 등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외교부 중앙대책본부와 연계해 지역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대회 홍보와 입장권 판매 지원, 관광객 유치, 문화행사 지원 등 8가지 협력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등 기상 상황 대비와 감염병 차단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안전대회로 치러지도록 광주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간 광주와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시골집 담벼락에 그려진 집주인들의 초상화 때문에 동네가 아주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하네요. 네, 그림의 주인공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인기 스타가 됐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궁금합니다. 예, 나올 겁니다. 또 여수 MBC 유튜브 바다불어 팀은 네. 여수 산단 오염 문제를 한 발 더 들어간 프레임으로 분석해서
화제입니다. 자, 이번 주 지역의 인기 유튜브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 달 이상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 주로 대기업들의 도덕성과 특정 대행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언론 프레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관점이 눈길을 끕니다. 과연 얼마나 해로운 물질들인지, 수치 조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1급 발암물질들의 조작 내역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겁니다. 배출 허용 기준 최대치가 10ppm이에요. 10이 기준치가 10이라고요? 10이에요, 10. 조작한 값도 넘었네. 네. 줄이다 안 돼야 이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업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당국의 대처에도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광역 차원의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내놓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 않은 어떤 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산단 나쁜 놈들이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확한 옥석을 가려야 되죠. 그러려면 더 정확한 정보들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산단이 없는 순천의 오존 농도가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가 봤을 때 광양만권의 대재앙이 맞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주 핫하죠. 목포 MBC 유튜브 낭만항구에 소개된 신안군 가옥 담벼락의 동백나무 파마머리. 이미 입소문을 타 사진을 찍으려 주민과 관광객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질 정도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좋은 아이디어고 역시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렇죠. 재미있는 벽화 하나가 지역을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반응이 사실 너무 좋아요. 상상 이루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스타 되셨어요. 지역의 아마추어 가수들에게 공연의 장을 제공하는 음악 프로그램도 인기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뮤직 채널의 랩미송 코너.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여수 MBC 뮤직 플러스는 폭넓은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힘으로 최근 조회수가 1억 1,200만 회를 넘기며 지역 채널의 기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세계 23개국 주한대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순천만 국가정원 월드투어 페스타가 1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가정원에 조성된 각 나라의 정원을 새롭게 단장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정원을 걷다 세계를 여행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막이 올랐습니다. 23개국의 주한대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국의 정원 문화를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17일간의 행사 기간 국가정원 관람객은 5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13곳밖에 되지 않는 세계 정원도 러시아, 인도, 타지키스탄, 엘살바도르 4개국이 교환 정원 조성을 희망해 협의에 나섰습니다. 이번 월드 페스타는 정원을 통해서 세계인의 문화 교류와 환경 문제 인식에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월드 투어 페스타를 통해 6년 전 국가정원에 조성된 각 나라별 세계 정원을 새롭게 리뉴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장은 제1호 국가정원으로 발전했지만 당시 조성됐던 세계 정원은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주제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세계의 정원으로 탈바꿈할 적기가 됐다는 겁니다. 전담 인력이나 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정원은 각국의 정원 유형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세계 정원을 탈바꿈시킬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열린 월드투어 페스타. 정원 문화를 함께 공감하고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성심병원이 넉 달간 휴업을 연장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성심병원이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 보건소에 휴업 연장 신고서를 제출해 이를 추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성심병원은 경영난으로 병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11월 여수시 보건소에 휴업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가 광양 알루미늄 공장의 유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 알루미늄 공장에 설치될 용해로가 2기라고 발표해놓고 최근 4기로 정정하며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어 경제청이 투자업체인 중국 밍타이그룹과 주고받은 공문을 전부 공개하고 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청은 이에 대해 용해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소량이고 세풍산단 활성화를 위해 알루미늄 공장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전국 네트워크로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도 발생해 우리나라 양돈 농가들도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치료약이 없다 보니 농가들은 차단 방역에만 의존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방역 차량이 농가 주변을 돌며 긴급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농가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우리 축산 농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가 옵니다. 인근 양돈 농가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량과 출입자 소독을 평소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 입장으로서는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과 외국인들의 먹거리를 단속을 하자. 지자체들은 농가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농장 소독과 잔반 급여 여부,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돼지 농가 울타리 주변에 생석회를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 방역 벨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600여 농가에서 12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면 막을 대책이 없는 만큼 양돈 농가들은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 사업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오늘 기업 관계자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앞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기업 확대를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양시에서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모두 60여 곳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이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이번 조례안에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증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지방정부의 책무와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등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전남 농민수당의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 무단 배출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양제철소의 요청에 따라 오늘 오후 예정됐던 청문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철소 측은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문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로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비상밸브를 통해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했지만 제철소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청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규칙이 확정되면서 지역 입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에서 의결된 총선 공천 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감점 비율이 현행 10%에서 25%로 여성 가산점은 25%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현역 국회의원도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청년과 장애인, 당 기여도가 높은 인물, 그리고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10%에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열린 토론회를 통해 총선 전략과 준비 과제를 점검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지지율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 지형 변화에도 신경 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남도당도 여수와 광양 등 지역별 당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특강도 마련하며 조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